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대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오늘까지 파는 거 보니까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일시불 조정이냐 아니냐 이 얘기 나눴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럼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점은 어딘가,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네요. 저희 오늘장에서 조금 더 힌트들 모아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어지러운데 여기에 실적에 함께 쿵 하는 쪽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씩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고요. K뷰티 쪽이 좀 쿵 해서 이 부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부정,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으로 오늘 딱 저희 프로그램 명에 맞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실리콘2가 생각나요. 네. 근데 그 실리콘2의 충격이 올해는 APR, 달바글로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실리콘2가 지금 회복을 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일단 몇 개 기업들에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보톡스라던가 이러한 쪽은 지금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뭐 이유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마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사실 2분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상품의 한계가 좀 부딪힌 거 아닌가. 그래서 기대감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못하고 뭐 VT라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화장품 섹터 중에 단일 IP로 좀 주가 많이 올랐던 쪽이 굉장히 힘을 못 내거든요. 근데 APR은 저는 논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물론 충격이 나왔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근데 APR이 내일 IR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오늘 살짝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좀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 의견 드렸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피부 미용 시장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도 이 안에서 지금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스킨 부스터라던가 뭐 피부 미용 이런 쪽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뭔가 피크다 이런 거보다도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얼마나 라인업을 좀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더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나 위축돼가지고 뭐 저도 사실 약간 이 부정에 좀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APR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긍정 의견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APR 관점과 여기에 뭐 스킨 보톡스나 필러나 그런 쪽까지 곁들여서는 긍정이다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단일 IP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물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물론 선크림도 팔지만 사실 미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기대감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그렇고, 그다음에 VT 같은 경우도 리들샷 IP 하나 이게 좀 너무나 기대감이 컸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클래시스라던가 파마리서치라던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이걸 사도 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쪽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품만 딱 보지 마시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스킨 부스터까지 확장을 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APR도 그쪽 부류긴 하죠. 예, 종목의 압축이 더 필요해졌다. 다만 그 작년에 만들었었던 실리콘2 충격이 APR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저희는 좀 달리 분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과는 저희 지난주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쪽을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이쪽에서 기회 노려보자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그럼 기회를 주고 있다 일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부정을 주셔서 이 의미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퍼마리서치의 리주라는 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떤 매수 주체들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물론 두 가지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이라고 보여져요. 지난 2분기에 우리가 크게 뒤통수를 맞았고 3분기에 사실 화장품주들의 대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스킨부스터 쪽의 APR 빼고는 그 외의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게 잡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파마 리서치는 저는 올해 상반기에 많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의 어떤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상 나오려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유럽 이야기, 미국 이야기,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구미가 좀 강하게 당기기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최근에 보면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맞아요.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쪽은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뭐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APR처럼 조정을 노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물러서 있고 그쵸. 만약에 본다면 수급이 좀 그래도 들어오는 그 세포의 기질 쪽 한스바이오메드랑 LNC바이오도 살짝 올라가던데 이쪽은 그러면 기회 있나요? 저는 만약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네. 한다면 한스바이오메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을 뿐더러 그런데 해외 매출 속도는 둘 중에 한스바이오메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과 속도는 한스바이오메드에서 네.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대신에 이제 화장품 플러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은 기다려 보셨다가 연말 되면 우리 또 광분제 블랙 프라이데이 막 그죠. 여러 가지 뉴스가 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밍 때 자리 보고 저희가 네. 조금 더 진입할지 비중을 태울지 논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APR, IR이 내일 또 있다고 하는데 IR 때마다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일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볼게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께 드릴게요. 사실 지금 반도체도 긍정이고 2차 전지도 긍정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바이오까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바지를 다 갖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라클과 함께 뭐 한다 이런 단독 뉴스가 있었는데 다시 오늘 또 그 조회 공시 나온 걸 보니까 뭐 확정?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니고 ESS가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봐야 돼요, 2차 전지주? 그렇게 너무 핵심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물어보시면은 일단 셀업체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 SDI도 테슬라 3조 ESS 공시 나왔는데 이제 해명을 확정된 바 없다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꼭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현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셀업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이쪽도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저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올해 전기차 판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도 좋고 ESS도 확장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피로도가 살짝 쌓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과거처럼 그 과거의 영광 같은 랠리를 기대하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면 그때 과거에 랠리 나왔을 때 기대감은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감만큼 지금 충족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뭐 캐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까지 전기차 판매량도 올라가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이 돌아선다라는 기대감과 네. 그다음에 로봇이라던가 ESS 쪽으로 이제 배터리가 확장되는구나. 이게 이제 내년에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때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던가 횡보가 나오고 시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주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와 함께. 같이 보자. 네. 같이 그리고 봐야 세일 된다. 중심으로 보자. 네, 셀 중심으로 보되 양극재 기업들도 저는 지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단이겠네요. 네, 에코프로, 뭐 포스코퓨처엠 네, 뭐 다 좋습니다. 지금 양극재 쪽에서 강하게 이번에 튀어오른 종목군들은 예. 다 그만큼 올라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과 그다음에 셀업체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또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에코프로 차트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네. 지수 하방 충격 없이도 옆으로 잘 가고 있어서 이건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고 있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유효 의견 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반도체 내에서도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아침에 JNTC를 또 언급을 주셨는데, 이 종목, 그러니까 아침 방송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네.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뉴스가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간 메모리 사이클 때문에 우리가 자주 봤었던 기판, 뭐, 유진테크, 뭐, 코미코, 이런 쪽들 많이 봤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화제 집중이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끌고 간다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긴 호흡까지 열어둔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왜 JNTC냐?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 삼성전기 아닐까? SKC 아닐까? 만약 반도체 소부장이라면 필옵틱스가 필옵틱스, 더 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JNTC를 아침부터 좀 말씀드렸던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미증시에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강자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HDD 플래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장 장치거든요. 이게 왜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SSD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SSD를 쓰지 않고 HDD 플래터를 쓰는 이유는 가격이 SSD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SSD 플래터 같은 경우, HDD 플래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10년, 15년 전부터 이미 시장에 많이 사용돼 왔었고 구식의 제품이어서 많이 이번에 관심이 좀 없었어요. AI 시대에. 웬 HDD 플래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막대한 어떤 자료들을 저장하려면 값싼 HDD 플래터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업의 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했을 때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JNTC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D 플래터가 예전에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 보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동아시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가지고 왔겠는가? JNTC가 갖고 왔을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올해 4분기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유리기판을 상용화실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 빠르면 26년도 하반기, 좀 늦어지면 27년도 상반기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HDD 플래터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리기판 사업부의 힘까지 붙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기판 관련주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JNTC를 말씀을 드린 거고 매매의 방법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마시고 저는 2024년도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판단을 하고 좀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현재가와 괴리가 그렇게 또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젠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 상황이라 JNTC를 포함해서 유리기판 쪽을 보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9월에 2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했네요. JNTC가 그 HDD 그 유리 플래터 양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2026년 내년 상반기 3월 말까지 이번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뭐 줄어드는 산업군 아니야 HDD라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까지 지어진다면 꼭 봐야 할 포인트 그렇다면 정고 가능성까지 한번 열어두자 의견으로 JNTC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판 쪽에서 네. 증설을 좀 빨리 한 기업들은 네. 추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증설이 아니라 작년 정도에 이미 만약에 증설을 한다고 했던 기업들은 이제는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을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JNTC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태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태성. 네, 이쪽이 작년에 사실 증자를 좀 했었어요. 맞아요. 주주배선 유장 증자를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이 모이면 동박에 대한 어떤 공장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또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는 상황에 기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태성도 잘 봐달라 언급 주셨습니다. 근데 끼가 엄청났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체크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저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저희 로봇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분 모두 긍정이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사실 정말 열심히 갔어요. 네. 뜨거웠었던 여름, 우리 지금 노란 단풍이 들었지만 노란 봉투법 이슈부터 해서 계속해서 갔던 게 로봇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화학 CEO의 치맥 회동 이후에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 충격과 함께 현재 구간은 좀 쉬는데 여기서의 긍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젠슨학 CEO가 강조했던 게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뭐 물리적인 세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거는 거기에 나오는 그냥 치면 나오는 그거고요. 예. 쉽게 말하면 로봇이 생각하고 추론해서 행동을 바꾼다가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가서 충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충돌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여기를 안 가야겠네. 안 가야겠으니까 다음번에는 일로 비켜가야겠네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더 좋은 방향은 어딜까 추론하고 예. 그래서 행동하는 게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피지컬 AI 개념이 적용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저는 오히려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뭐 로봇 중에 안 오른 기업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 저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감속기도 필요하고요. 그죠?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 아니면 미국과 뭔가를 하는 기업들 원익홀딩스 보세요. 메타랑 로봇손 만든다고 하니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업별로 어떤 미국과 연결고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테크도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 쏠리잖아요. 로봇도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미국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옥석가리의 기준이 실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로봇과 실적이 뭔가 지금 붙이는 게 맞나요? 로보티즈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뭐 사실 네. 실적이 앞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모멘텀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실적 가지고 갔습니까? PER이 어떻게 2,000배가 갔어요? 삼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피지컬 AI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실적이 언제부터 찍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실적을 찍히기 전에 그 실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빨리 만드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쪽에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집요하게 네. 지금 내려왔을 때 관심 종목으로 먼저 담고 싶거나 먼저 검색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시메스인 시메스, 것 같아요. 예, 예. 시메스는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네, 예, 맞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두각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쿠팡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물류센터에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 시메스가 하는 일은 로봇이 뇌라던가 눈이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로봇 회사든 간에 시메스의 이 기술력이 만약에 인정받는다면 여기 거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메스를 우선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좋은 기회, 좋은 타점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기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AI 단인데요. 오늘 루닛도 갑자기 그 조회 상단에 올라오면서 순환적 관점으로 볼까 싶은데 고영이 오늘 잘 가고요. 상한가 갈지 말지 오늘 우리에게 퀘스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도 사실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지라 김태정 본부장님께 의견 받겠습니다. 이쪽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장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진작에 움직여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섹터와 기업들이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본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시세와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소외감이 조금은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전통 로봇 관련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상황 속에 조금 이제 곁에 있었던 지금 섹터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루닛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급변할 정도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기업이 계속 좋은 랠리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로보티즈, 하이젠 R&M 기존의 전통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 이쪽까지 수급이 가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연속성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지원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주도 하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냐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인데요. 지금 루닛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이미 진출을 해서 예. 뭔가 성과를 내기 직전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R&D 투자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을 쉽게 덜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되면 쫓아가기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고용을 따라서 결은 좀 다르겠으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에 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뉴로핏이었거든요. 왜냐 우리가 의료 AI 쪽을 볼 때 원래는 루닛, 뷰노, JLK를 먼저 봤지 유로피카 같은 기업들은 추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안 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흐름을 딱 보면 유로핏은 오히려 윗꼬리 그리고 그동안에 안 봤던 루닛, 뷰노, JLK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봐선 여기도 이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흘러가고 있으니 당분간은 루닛, 고용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이 상한가를 간다 안 간다가 오늘 중요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지금 20%대 움직임이 나와도 접근 가능한 자리일지 왜냐면 저희 전략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안 가고 며칠 쉬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네. 게 맞다고 설명드릴게요.
사실 진짜 오랜 기간 쉬었어요. 고점, 저점 연결하면 70% 넘게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추세 만들고 하락 추세를 저지하고 올라오는 오늘의 또 거래대금 실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좀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LG 이노텍으로 네. 좋은 종목 챙겨주셨네요. 아까 유리기판 얘기 나왔는데 네. 사실 LG노텍도 그죠?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합니다. 예. 네, 워낙 또 LG그룹주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물론 사실 정말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기업의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애플 쪽 매출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의 70% 이상이 지금 애플향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폰 매출 말고 지금 뭐가 있냐, 이제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눌렸었는데 이제 저는 이 광학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전장이라던가 기판도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아까 피지컬 AI 얘기도 했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이 확장되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론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광학 솔루션의 사업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가시화되면은 본격적인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정장이라던가 기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노텍은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다른 데 비하면은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LG 쪽에서 저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부터 만년 꼴찌로만 했는데 뭐 스마트폰 철수하고 다 철수했는데 이제는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먼저 달려줬는데, 그죠? 네, 그렇죠. LG노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정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현대차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자동차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주자. 간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어떤 위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관세는 위법이다. 그런 어떤 수혜감이 있다 보니 GM과 포드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미 FTA 협정 때보다는 조금은 이제 불합리한 수준의 이제 흐름이 남아 있다 보니 그동안에 못 간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현대차, 기아 지금의 추세라면 충분히 올라갈 만하고 매수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25만 원이라는 가격대 손절 라인 잡아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 삼고 대응해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LG노텍과 현대차 두 분 모두 목표 주가 30만 원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좋네요, 여러분. 설정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하면서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나 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회하는 쪽은 여러분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서 주가는 그래도 플러스권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